지금 이 시간에는 실손의료비 교육을 좀 해드릴 건데, 실손의료비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진짜 좋은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엄청 좋은 상품인데 그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했던 그 시기에 따라가지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보장의 조건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자, 첫 번째, 1세대부터 한번 볼 건데, 1세대에는 2007년도부터 빨리 판매한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2009년도에 대부분 판매를 했거든요. 2009년도에 실비라는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회사마다 약관이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회사마다 보상의 기준이나 자기들이, 보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리고 보상을 해주는 조건 자체를 서로 다 다르게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표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판매된 우리 1세대 실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 이전 실비로 표준화 이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갱신이라는 주기가 있어요. 갱신 주기. 3년 또는 5년 주기로 보험 상품이 갱신이 돼요. 보험료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보험료가 변동이 된다라는 건 사람의 나이가 더 올라갔다거나 그 사람이 보험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보험료가 변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는 그냥 나이에 따라서 그냥 보험료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이 드신 분들의 보험료가 비싸죠. 네. 네. 많이 아프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더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우리 병원에서 통원도 할 수 있고 입원도 할 수 있죠. 그죠? 통원과 입원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 사항 중에 한 가지. 자, 병원에서 입원해서 병원비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상을 해줬어요. 종호해 보시 아까 제가 암 진단비 1억이 아니라 실비로 병원비 1억 청구한 거 보여드렸죠. 네. 그죠? 그럼 한도가 1억 원이면 1억 다 청구할 수 있죠. 네. 그죠? 근데 회사마다 한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러 갔는데 고객님이 1세대 실비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한도가 3천만 원짜리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5천만 원짜리 갖고 계신 분도 있고 1억 원짜리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객님은 내 실비는 1세대고 한도가 1억 원짜리야. 그래서 나는 해지 안 할래. 그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5천만 원짜리 한도가 아니라 1억 원짜리 한도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어때요? 1억 나오니까 굳이 나쁠게요. 네, 보상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보험을 좋게 느끼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상품이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많이 오르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보험 상품이 가입자가 있거든요. 가입자. 가입자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사에 돈을 내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실비를 몇 명 정도 가입을 하고 있냐면 2천만 명 정도 실비를 가입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 절반 정도는 실비를 가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보험의 사각지대에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나 보험을 가입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가입을 못하고 있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우리 돈 많고 재산 많으신 분들은 실비 가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절반 정도 가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현재 이 1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있는 2천만 명 중에 몇 명이 1세대를 가지고 있냐면 비율로 따지면 30%가 조금 넘어요. 30%. 그러니까 600만 명 정도가 현재 아직까지도 1세대 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 근데 가입자 수가 줄어요. 2009년도부터 판매를 했죠. 그죠? 2009년도부터 판매했고, 지금 몇 년도죠? 15년. 그럼 몇 년의 갭이 발생했죠, 지금? 16년. 네, 그렇죠?
16년 동안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겠죠. 2세대 실비, 3세대 실비, 4세대 실비로 갈아탄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보험사는 처음에 2천만 명 안 되게 가입을 당연히 시켰지만 중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갔죠. 16년 동안. 그죠? 그래서 이제 몇 명 남았다? 네, 600만 명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남은 사람들이 나이를 몇 년 더 먹었어요. 16년. 30에 가입한 사람이 지금 몇 살이에요? 네. 그러면 40대에 가입한 사람. 55세 중반이 넘어가죠. 그렇죠? 자, 40대, 50대, 60대 지금 많이 아파요. 제가 아까 전에 암 환자들 몇 명 있다고 했어요. 2명 중에 한 명은 암 환자라고 했죠. 자, 그 사람들이 아픈데 보험사에 청구를 열심히 할까요? 하겠죠. 열심히 청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가입자 수가 줄었죠. 그죠? 그럼 보험사에는 보험료 수입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적게 들어오겠죠. 예전보다. 그쵸? 근데 아픈 사람만 늘어나죠. 이 보험은. 왜? 과거에 판매된 상품이니까.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1세대 가입자들은 지금 평균 연령대가 다 50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1세대 가입자들이. 왜? 1세대 판매할 때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 보험을 가입할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1세대 가입자들은 나이 자체가 많아요. 이미 50대, 60대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럼 보험사에 손실만 끼쳐주는 고객이라는 거, 결국에. 그죠? 그럼 1세대 보험의 단점은 뭐냐면, 보상은 잘 되는데, 보험료가 비싼 게 단점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57년생이시거든요. 57년생. 1세대 실비를 가입하고 유지를 했는데,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였냐면 20만 원 됐어요. 실비만. 실비만 20만 원. 많이 내죠? 그쵸? 네. 자, 근데 20만 원짜리 실비를 몇 년 동안 내야 돼요, 종합부치? 20년 내면 끝이에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그쵸, 정답이에요. 실비는 죽을 때까지 내야 돼요, 평생. 자, 근데 지금 나이의 보험료가 20만 원이면 저희 아버지 10년 뒤에 그럼 몇 살이에요? 근 80이 다 돼가는데, 그죠? 80이 다 돼가는데 보험사에서 20만 원만 받을까요? 계속 갱신되겠죠. 갱신 주기에 맞춰서. 그쵸? 30만 원, 4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보험료가. 보험사는 한 달에 40만 원 받아도 마이너스라. 왜 마이너스예요? 가입자 수는 계속 주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1세대를 가입하고 있으니까 손실만 계속 끼친다. 그래서 1세대 실비는 상품이 좋은 거 맞아요. 자기 부담금도 거의 없고 보상이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문제는 보험료 인상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보험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걸 빨리 깨우친 사람들이 2세대 보험으로 많이 갈아탔어요. 많이 갈아탔어요. 갈아탄 시기가 몇 년도죠? 네. 조금 빨리 시작한 보험사는 12년도부터 판매를 했어요. 12년도, 13년도, 15년도, 2017년도 순서대로 표준화를 시켰어요. 표준화. 그래서 여기 표준화라고 적혀 있죠. 보험회사들이 야, 우리 실비 다 똑같이 표준화 시키자. 근데 그걸 누가 시켰을까요? 나라에서 시켰어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해라. 그래서 조건을 최대한 다 똑같이 표준화 시켜버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4세대 실비를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죠? 현재. 그죠? 4세대 실비는 어느 보험사에서 가입을 해도 보험의 약관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보상이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회사에 가입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1세대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객분들 만나보면 이제 1세대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2세대가 더 많을 거고, 왜냐면 2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입 비율이 50%예요, 거의. 그러니까 2천만 명 중에 1천만 명은 어디 가입돼 있다? 2세대에 가입돼 있다. 그리고 4세대 가입자가 제일 적어요. 3세대랑 4세대. 3세대랑 4세대가 20% 정도. 나눠보면은 반반이에요. 한 10%, 10% 정도.
한 200만 명씩 정도 가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오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근데 1세대, 2세대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 갈아타신 분들도 있어요. 3, 4세대. 왜? 보험은 내가 돈을 못 내면 결국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유지하기 위해서 갈아타신 분들도 있어요. 왜? 보험을 무조건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플 때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보험의 변동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1세대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면책 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면책 사항. 면책이 어떤 거냐면 해당 기간 이후에는 우리가 특정 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질병으로 자 제가 저를 예시로 들게요.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보험금을 열심히 청구를 했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며칠 보장해줘요? 1년 해주죠. 그쵸? 그 다음에 180일, 6개월 동안은 면책이라는 소리예요. 어떤 말이냐면 365일, 1년을 보장을 해드리고 6개월, 180일, 면책이에요, 면책. 면책 기간 동안에는 제가 실비를 아무리 청구를 해도 보험사에서 돈을 안 줘요. 돈을 못 받는 기간이에요. 이해돼요? 네. 돈을 못 받아요. 면책 기간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병원비에 5천만 원을 썼고 이때도 5천만 원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 사용한 면책 기간에 대한 5천만 원은 보장을 못 받아요. 이해되세요? 네. 네, 못 받아요. 80일 지나고. 맞아요. 이후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면책 기간 6개월 동안은 보상을 못 받아요. 6개월 동안. 지나고 다시 청구할 수 있어. 네, 다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간에 발생한 병원비는 못 하죠. 네. 이 이후의 것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1세대 실비를 가입을 했던 사람인데 암 치료가 1년 만에 끝나요? 아니죠. 1년, 2년, 3년, 4년 오래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입한 사람들이 면책 기간에 걸려가지고 수천만 원 손해 보시. 치료를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사에서 면책 기간을 만들었다 보니까 해당 기간에 보장을 못 받은 굉장히 힘들겠죠. 병원비도 막 몇천만 원 나가는데 보험금 청구를 못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면책 기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갈아타셨어요. 왜? 2세대, 3세대, 4세대 넘어오면서 면책 기간이 고객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더 좋아졌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라는 것도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약관은 지금도 가입자들한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질병은 365일 이후에 6개월 면책이었는데 상해는 어떻게 돼요? 네, 365일만 보장을 하고 이후에는 그냥 쭉 면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자녀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교통사고가. 그런데 교통사고 크게 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숨은 붙어 있는데 사람이 누워있어요. 계속. 병원에서 1년 만에 치료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3년, 4년, 5년 걸려요. 걸리는데 몇 년만 보장해줘요? 1년. 1년. 1년 딱 보장받고 그 뒤로 보장을 못 받았다는 결국에. 한 며칠 걸려가지고. 병원비만 수천만 원 쓰고 하나도 못 돌려받고 그 보험은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세대 보험이 뉴스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의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상품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이런 상품을 갖고 계시다. 좋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좋은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고객님께 판단을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가족분이 예를 들어서 1세대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바꾸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통원은 한도가 어떻게 되죠?
10만 원에서 100만 원. 네,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한도가 돼요. 그리고 개인별로 가입한 시기에 따라 가입한 회사에 따라서 한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면책 사항이 똑같이 존재하죠. 그렇죠? 횟수 제한이 있고 일수 제한이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 때문에 1세대 보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부담금. 입원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암 치료하는데 5천만 원 썼어요. 그리고 병원 보험사에다가 5천만 원 영수증 제출하면 5천만 원짜리 영수증이 그대로 줘. 네. 자기 부담금이 없다라는. 그래서 1세대 실비로 입원해본 사람들은 내 보험 좋아.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다고 느끼네. 근데 10%짜리도 있었다. 10%짜리. 그리고 통원하면 좋아요. 5천 원만 돼. 공제 금액이. 5천 원. 내가 병원비 통원해서 오늘 20만 원 썼는데 보험사에서 19만 5천 원 돌려줘요. 5천 원만 공제 금액이. 근데 요즘 실비는 기본적으로 만 원, 만 오천 원, 3만 원 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실비가 더 좋다 하고 유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영업 현장에 나가서 이걸 그대로 비교를 해주셔야 되고 이걸 고객님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객님이 기존의 보험을 변경을 하실지 새로 걸 리모델링을 하실지 결정을 하신다. 그리고 2003년 10월 이전의 상해 의료비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환자 부담액까지 보상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면 원래 자동차 보험에서 내 치료비를 다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실비에서 중복 보장을 해줬어요. 실비에서. 자동차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준 그 병원비를 실비에서 추가로 또 보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자기 보험이 무조건 좋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경험 안 해보고 주변에 소문만 듣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자, 2세대로 이제 넘어왔어요. 2세대로 넘어왔고 갱신 주기가 바뀌었죠. 여기 보면. 아까 1세대 몇 년이었죠? 3년에서 2년이었죠. 그렇죠. 이제 5년이 없어졌어요. 5년이 없어지고 3년으로 됐어요. 이게 표준화 첫 번째. 보험 기간은 100세고 입원 한도가 얼마로 변경됐죠? 중 5천만. 아까 우리 1세대 얼마였죠? 3천에서 네, 1억. 3천에서 1억 정도였어요. 이때부터 5천만 원으로 다 표준화, 통일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면책사항이 있어요. 365일 보장 이후에 며칠 면책이죠? 90일. 네, 90일. 기존에 180일보다 줄어들었죠. 그죠? 고객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했어요. 왜? 면책 기간이 너무 길다. 실제로 치료하는데 이 보험이 무용지물이다. 면책 기간을 줄여달라고 해서 면책 기간이 줄었죠. 90일로. 3개월 정도면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3개월이 있는데도 병원비는 계속 나간다라는. 그죠? 자, 그리고 중간 퇴원 여부 관계 없어요. 그냥 그 치료를 시작하고 365일 치료받고 90일 면책이었어요. 중간에 내가 입원과 퇴원했다라는 건 크게 상관이 없었고, 표준화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요 부분까지 다 똑같아요. 아래쪽에 우리 통원, 면책사항,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 똑같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 보시면, 좋아진 게 있어요. 실손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나는 실손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손보험만 가입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도 종합보험이랑 같이 묶어서 팔았어요. 같이 묶어서 세트 팔았죠. 근데 갱신 주기가 크게 바뀌었어요. 3년에서 몇 년으로? 1년. 네, 1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5년 재가입하는 주기가 새로 나왔어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2세대 실비, 3세대 실비를 가입을 했는데 15년 뒤에 상품이 바뀌어요. 내가 가입한 상품이 평생 100세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새로 나온 상품으로 변경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15년도에 실비를 가입을 했어요. 그죠? 그럼 15년 뒤면 몇 년이에요? 30년. 네, 30년이죠. 그렇죠? 2030년에 과연 몇 세대 실비가 판매되고 있을까요? 5세대? 6세대? 그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죠? 지금 25년도에 4세대니까, 나 그죠? 5년밖에 안 남았죠. 그죠? 5세대, 6세대는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가입한 건 2세대였는데, 변경되는 상품은 당시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바뀌어요. 네. 그 당시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네. 어떤 건지? 보장의 내용이 바뀐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 변동의 동그라미 되어 있죠. 내가 봤던 보장 조건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래서 보장 내용은 크게 바뀐 건 없는데 그 당시에 보험으로 바뀌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항상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입원했을 때 10%. 자, 그럼 내가 병원비 100만 원 썼어요. 그럼 자기 부담금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 그렇죠. 90만 원은 보험사에서 다시 돌려준다. 그죠? 자, 그리고 통원했을 때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공제. 자, 근데 17년도 4월 달에 제대로 된 이제 3세대 실비가 나오면서 자기 부담금의 변동이 조금 있었어요. 자기 부담금. 급여 부분은 10%, 비급여 부분은 20%. 자, 여기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시는 계시나요? 종호엽 씨, 급여가 어떤 거? 월급? 아니요. 아니에요? 어떤 건? 건강보험 되는 건 되냐, 안 되냐. 정답. 맞아요. 급여는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의료비예요. 지원하는 의료비. 자,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갔다 오고 나서 영수증을 보잖아요. 영수증 보면 급여, 비급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수증에 위에 보면 급여, 비급여. 급여 어떤 거냐면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병원비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암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항암 치료제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원래는 그 주사 한 대 맞으려면 내가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나라에서 90%를 지원을 해주는 거. 그럼 내 부담금이 얼마야? 10%. 그렇죠. 10만 원이겠죠. 그렇죠. 내 부담금은. 그럼 여러분들 병원비 얼마 결제? 나라에서 90만 원 해줬으니까 내가 결제한 건 얼마? 10만 원이죠. 그렇죠. 10만 원을 실비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결제한 거 10만 원. 돼요. 진짜 네, 돼요. 그걸 실비에서 다시 10% 떼고 또 돌려줘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실비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 했죠? 자, 항암 치료를 받아요. 항암 치료. 근데 100만 원짜리예요. 주사 한 번 맞는데. 그죠? 근데 국내에서 국내 기업이 만들어서 우리 식약처 통과를 받고 나라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준 급여 치료예요. 급여. 급여 치료. 급여 치료. 나라에서 90%를 지원해줘요. 건강보험 나라에서.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다 내죠? 그렇죠? 우리 공익보험이죠. 그렇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럼 10%는 누가 내요? 본인이 내가 내죠. 본인 부담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 중에 90%, 90만 원은 나라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여러분들 병원비 얼마 결제해요? 10만 원. 네, 10만 원 결제하죠. 그럼 10만 원짜리 카드 끌죠? 그렇죠? 현금 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수증 받아오죠? 그렇죠? 네. 영수증 받아오면 그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개인 실비에다가 접수하시죠. 그렇죠? 내가 쓴 10만 원조차도 실손보험에 청구를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얼마 공제예요? 10%. 10%. 그럼 얼마 돌려받아요? 10만 원. 9만 원 돌려받아요. 맞아요. 이해되죠?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비급여는 무슨 말이에요? 아닌 비예죠. 그렇죠? 나라에서 지원하지 않는 의료비. 나라에서 지원하지 않는 의료비.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굉장히 많아요.
자, 피부과. 맞아. 피부과 혹시 가봤어요? 안 가봐서 어떻게 알아요? 여자친구? 어떻게 알지? 그렇죠. 영양제. 아, 자, 우리가 병원 가는 것 중에 비급여는, 피부과 그러니까 뭐 설마. 미용 목적, 그죠? 이런 거 굉장히 많고, 특히 한의원, 대부분 비급여예요. 자, 근데 암 환자가 예를 들어서 내 암이 현재 어디 있나 싶어서 검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걸 찍냐면, MRI를 찍어요, MRI. MRI는 비급여예요. 비급여. 근데 급여도 있어요. 급여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급여도 있는데 비급여가 거의 대부분. 근데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려면 MRI 찍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MRI 찍으면 이게 비급여예요. 그래서 병원비가 비싸요. 얼마? 50만 원, 70만 원. 50만 원, 70만 원. 그럼 그걸 병원비 카드로 긁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결제를 하시고 여러분들 어디다 청구해야 돼요? 네, 실손의료비 비급여에다가 청구를 하시면 비급여에다가. 그러면 얼마 떼고 돌려줘요, 보험사에서? 네, 20% 공제하고 보상을 해준다는.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건 50만 원짜리 내가 MRI를 찍었는데 내 실비의 한도가 얼마예요? 그쵸. 그럼 30만 원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못 돌려받아요. 내가 50만 원짜리 찍고 왔어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보상 한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왜? 고객님 입장에서 내가 50만 원짜리 MRI를 찍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부담금만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고객님 비급여는 20% 공제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객님 입장에서 어때요? 그러면 10만 원 빼고 나 40만 원 돌려받을 수 있구나. 이 생각 하시겠죠? 그죠? 근데 한도가 얼마야? 30. 그럼 10만 원 더 못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따질 수도 있죠. 아니, 동근 씨 나한테 20만 원, 20%만 공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돈 10만 원 덜 나왔는데 한도를 설명 안 드린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한도와 자기 부담금 퍼센테이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숫자가 엄청 어려운 숫자는 아니에요. 자꾸 보다 보면 어차피 그 숫자가 그 숫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MRI가 50만 원일 경우엔 입원을 하게 되면 50만 원이 다 나오는 거인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 입원하게 되면 한도가 5천만 원이죠. 그쵸? 그러면 50만 원짜리 MRI를 찍으면 20% 떼고 나와요. 40만 원. 어, 3세대는 그렇게 돼요. 그럼 고객님께도 입원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객님들이 MRI를 찍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하루 입원을 했어요. 하루 입원. 하루. 검사에 실비 돌려받을. 그래서 병원에서도 입원을 시켜줬어요. 실제로. 하루 입원. 근데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의료 수가를 올리는 일이에요. 의료 수가. 어떤 거냐면 우리 국민들이 내야 될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갔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죠?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실비 보상을 받으려고 억지로 입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가 상승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막을까요? 막을까요? 막죠.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 필터링을 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될 상황도 아닌데 굳이 입원해서 MRI를 지금 실비 처리하려고. 그래서 고객분들 중에 간혹 이걸 옛날에 몇 번 써먹어 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입원하면 거의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통원으로 갔을 때 한도가 있고 입원했을 때 한도가 다르니 설명을 좀 이제 꼼꼼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객분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입원했을 때 그래요. 근데 통원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 옆에 있는 거랑 조금 바뀌었죠. 급여, 비급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죠? 여기서는 급여, 비급여 통합했어요. 급여든 비급여든 무조건 그냥 10% 공제. 그죠? 근데 여기서는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공제. 왜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보장을 덜 해줄까요?
비급여 치료가 대부분이에요. 비급여 치료. 실제로 급여 치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급여 치료가 훨씬 의료비 부담에 큰 영향을 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예시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예시냐면 허리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네, 기수 치료 받을 수 있죠. 받아보셨어요, 혹시? 네, 받아봤죠. 병원비 비싸죠. 비싸요. 한 번에 한 7만 원, 한 10만 원. 지금 요새는 15만 원 하는데. 그죠,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한 15만 원까지도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15만 원짜리를 1년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죠? 180. 180회. 이틀에 한 번 병원 갑니다. 이틀에 한 번. 그죠? 통원 한도 안에 들어오죠. 네. 10만 원, 15만 원 병원비니까, 그렇죠? 자, 근데 솔직히 이틀에 한 번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진 않죠. 자, 근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악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뻐근한데, 그죠? 조금 뻐근하고 그냥 몸이 좀 피곤한데 내 돈 쓰고 보험사에서 얼마만 공제한다? 10,000원, 20,000원 정도만 공제하기 때문에 거의 이걸 의료 쇼핑을 했어요. 의료 쇼핑. 1, 2만 원 주고 마사지 받으러. 네,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10,000원, 20,000원 내고 마사지 받는 거예요, 거의. 네, 이게 의료 쇼핑이에요. 근데 병원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병원은 무조건 해줘요. 돈. 왜 자기도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수 치료를 막 뭐 거의 뭐 회원권처럼 끊으신 분들도 있어요. 1년에. 그래서 막 20회를 한 번에 막 결제한 사람도 좀 봤어요. 선결제로 해가지고. 보험을 약간 악용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보험사가 손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손해 봤죠. 왜? 한 달에 보험료는 10,000원, 20,000원 냈는데 얼마씩 청구해요? 한 달에. 한 달에 10번만 가도 100만 원, 150만 원 청구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험료는 2만 원 냈는데 한 달에 고객이 100만 원씩 청구하니까 보험사 돈을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보험사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의료 쇼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과연 도수 치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들 조금 피곤하고 이러면 병원 영양제. 가서 저 우리 영양제도 하나 놔주시고요. 네. 마늘 주사도 하나 놔주시고요. 태반 주사도 주시고. 근데 그 주사가 다 비급여예요. 비급여. 나라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 그죠? 자, 비급여 치료다 보니까 어때요? 병원은 이득이지만 보험사는 자꾸 손실을 보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자기 부담금, 이걸로 안 된다. 자기 부담금 늘려라. 이러다가 우리 보험사 망한다. 자, 망하진 않았죠. 그죠? 하지만 손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세대 이제 완전히 변경된 상품으로 왔더니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이 확 늘어버렸죠. 30%까지 늘렸어요, 이제. 그죠? 네. 보험사가 늘릴 수밖에 없겠죠. 자기 부담금을. 환자들이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그 악용한 사례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도 9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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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생 남자 4명이 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이 중에 4명 중에 1명이 보험을 계속 타먹는 거예요. 실비로. 허리 좀 뻐근하고 어깨 좀 아프니까 도수 치료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죠? 자, 4명이 한 달에 보험료를 10,000원씩 해서 4만 원 냈어요. 그죠? 근데 한 명이 한 달에 얼마씩 손해를 끼쳤어요?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씩 손해 끼치잖아요. 그죠? 그럼 한 달에 4명한테 꼴랑 보험료 4만 원 받았는데 보험사는 100만 원 이상 손해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갱신 시점에 보험료 올릴 때 어떻게 올릴까요? 네, 다 같이 올려버려요. 한 번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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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에서 다 올려버려요. 나는 보험을 사용 안 했는데 내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 이유가 나와 동일한 성별의 나와 같은 나이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보험료가 같이 올라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게 심했던 게 1세대, 2세대, 1세대, 2세대. 내가 보험을 사용 안 했는데 내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세대로 넘어와서 보험사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었냐면 보험을 사용 안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음, 그러니까 보험 좀 적게 써라. 사용하지 마라. 그럼 우리 보험료 줄여줄게. 과연 근데 저게 고객들한테 통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 안 통하죠.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죠? 왜? 만 원짜리 보험에서 10% 할인해봐야 얼마야? 1,000원이잖아요. 그쵸? 예. 그럼 9,000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병원비 쓰는 게 더 낫다는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좋아진 부분들도 있고 고객분들이 병원 가면서 자기 부담금이 늘어난 것들도 있어요. 자, 3세대에서 사실 2세대랑 입원이나 통원 한도에 대해서 그리고 면책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급여, 비급여, 자기 부담금도 똑같죠? 10%, 20%. 근데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이 비급여 3대 특약이 새로 신설됐어요. 예전에는 이 비급여, 도수치료, 주사치료, MRA, 영상 촬영이 1, 2세대에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밖으로 빼냈어요. 밖으로. 왜 빼냈냐면 얘들이 아니, 예, 너무 사람들이 청구를 많이 해서 보험사 손실의 주범이에요. 주범. 그럼 보험사가 손실을 많이 보니까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애들. 특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약으로 별도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금액 한도를 정하고 횟수 제한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부담금도 더 늘어났죠? 얼마로? 30%. 예,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도수치료 10만 원 주고 받으면 이제 자기 부담금이 얼마냐면 10만 원짜리 받았으면 3만 원을 떼고 얼마 돌려받아요? 7만 원. 7만 원. 7만 원 돌려받죠? 10만 원 쓰고 3만 원 떼고 7만 원 돌려받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치료하는 횟수가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까요? 줄었어요. 예전에 1세대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대요? 9만 5천 원 돌려받다가 7만 원 돌려받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원을 자주 가야 안 가요? 네, 덜 가게 됐어요.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횟수 제한이 없었는데 횟수 제한이 생겨버렸죠. 너무 많이 넘었네. 자, 횟수 제한이 어떻게 됐어요? 네, 50회 한로. 금액도 제한이 생겼죠? 350만 원, 1년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부상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 3세대로 넘어오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부담금 부담도 조금 있고 해서 무조건 도수 치료를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비급여 주사, 우리 어머님들 영양제 뭐 하시던 분들도 원래 보상 안 돼요. 실비는 영양, 비타민 이런 거 다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 어머님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셨냐면 병원에서 의사가 친절하게 서류를 써주셨어요. 현재 영양이 부족하여서 영양제를 주사하였다. 소견서를 써줍니다. 소견서. 그러면 보험사 약관에 뭐가 나와 있냐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보상이 된다. 약관 악용한 거죠. 그렇죠? 근데 당연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보험의 소비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근데 그게 이제 관행처럼 아무렇지 않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이런 제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보험료 인상을 막자라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3세대부터는 완전히 단독형으로 판매가 가능해졌고 이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경된 시기이기도 해요. 저 또한 또 3세대, 또 4세대 이 실비가 판매될 때 제가 입사했던 이 시기와 좀 겹치기도 해요. 제가 18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3세대 보험이 나왔을 때 제가 입사를 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제가 팔 수 있는 보험은 뭐였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판매할 수 있는 게 3세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왜 1세대, 2세대는 판매가 중지된 상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3세대 영업을 하면서 사람들 1세대, 2세대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를 많이 낮춰줬어요. 그때 그걸로. 왜? 한 달에 10만 원 내고 있던 사람들한테 3세대로 바꿔주니까 보험료 만 원, 2만 원 내려가고. 그래서 그 돈으로 저축도 많이 하게 해줬었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실비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보장의 한도나 자기 부담금, 보상의 범위를 잘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 그래서
실손의료비 보험만 하나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영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저도 이 여기 표 안에 나와 있는 걸 100%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100%.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교육을 하면서 이걸 익힌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영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무조건 다 외우세요. 까지는 안 하겠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 그렇게 했어요. 이거 그 빈 종이 주고 채우는 거 있잖아요. 했었어요. 테스트를. 할까요? 근데 하면 빨리 외워져요. 하면 빨리 외워지는데 하다가 자연스럽게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숙지하고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이런 거 출력해가지고 책상에 붙여 놓으세요. 그 눈으로 자주 보면 돼요. 그 고객님이 문의하시면 가입 연도에 따라서 보상의 기준을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3세대 있고, 자, 4세대,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그죠? 4세대까지 넘어왔는데, 4세대, 이제 급여, 비급여, 실업이 분리를 시작했고, 중요한 거. 여기는 15년마다 재가입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죠? 2015년도에 가입하고 30년도에 재가입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기간이 더 줄었어요. 5년. 5년마다 사인을 새로 해요. 재가입. 5년마다.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2025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4세대 팔면은 여러분들 고객은 몇 년 뒤에 재사인을 해야 돼요? 30년. 네, 그렇죠. 5년 뒤에 사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 6세대가 나와 있을지 7세대가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당 상품으로 변경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고객님 만나서 실비보험 세일즈를 하거나 판매를 할 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겠죠? 그죠? 자, 고객님 해당 상품은 5년 뒤에 다시 재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품이고 해당 상품의 보장 내용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5년 뒤에 새로 나와 있는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급여, 비급여가 이제 통원까지 해서 자기 부담금이 자기 부담금 말고 이제 보상해주는 한도가 통합이 돼버렸는데 예전에는 면책 기간이 있었거든요. 우리 기간이 있었죠, 그죠? 일수. 근데 4세대로 넘어오면서 5천만 원을 다 쓰기 전까지는 면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다 써야지만 면책이 발생해요. 근데 과연 그 면책이 어떨까요? 거의 면책이 없어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5천만 원 다 써도 바로 5천만 원이 다시 부활돼요. 자동으로. 근데 저기 소진 아까 연간 네, 연간 5천이기 때문에 네, 갱신 시점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가입한 날이 25년도 7월 뭐 예를 들어서 10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 뒤가 언제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1년 사이에 5천 한도기 때문에 네, 거의 면책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요즘 4세대 가입하시는 분들은 면책 기간은 거의 걱정하실 게 없어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통원 같은 경우도 면책이 있고 뭐 연간 365일 보장이 있긴 하지만 1년 내내 매일 병원 가시는 분들 몇 명 있어요.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매일 병원 어떻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가능한 면책 조항이에요. 그죠? 걸릴 사람이 거의 못 따라가. 그죠? 그죠? 그리고 비급여 100회 한도가 있긴 하지만 저것도 거의 다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매일 밥 먹듯이 병원 가지 않는 병원에 가야지만 면책이 걸리지 그게 아니면 거의 면책이 걸릴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세대로 3세대에서 4세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크게 바뀐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기 부담금이 더 늘어났어요. 3세대까지만 해도 10% 20%였죠. 그죠? 10%씩 더 늘어났어요. 20% 30%. 네, 늘어났어요. 자기 부담.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상암치료 100만 원짜리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4세대에서 이제 자기 부담은 얼마예요? 급여 그게 20% 20%. 그렇죠? 그럼 내가 10만 원 썼으니까 얼마큼 문제가 돼? 80
아, 8만 원. 8만 원. 그렇죠. 8만 원을 돌려받고 2만 원이 제가 되는 거죠. 비율이 20%, 30%로 변경이 됐고. 자, 그러면 MRI를 내가 찍었어요. MRI를. 50만 원짜리 찍었어요. 자기 부담금 얼마예요? 30. 네, 그럼 얼마 돌려받아요? 30. 35만 원을 돌려받아. 맞아요. 35만 원 돌려. 자기 부담금 계산을 잘 해드려야 돼요. 고객님들이 간혹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고객님께서 도수 치료인데 좀 싼 걸 받으셨어요. 싼 걸. 비싼 걸 받으신, 비싼 거. 저렴한 걸 받으셨는데, 얼마짜리를 받으셨냐면, 5만 원짜리를 받으셨어요. 몇 번을 받으셨냐면, 10번을 받으셨어요. 고객님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 얼마죠? 그렇죠. 50만 원. 그 저한테 영수증을 주셨어요. 영수증. 50만 원짜리 영수증을 제가 받았는데, 고객님은 얼마를 보상을 받으셨을까요? 10번을 받으셨어요. 10번. 35만 원. 50만 원짜리 영수증을 저한테 주셨어요. 얼마를 공제받고 얼마를 보상받았을까요? 35만 원 공제받고 맞추면 10만 원은 오늘 스타벅스 커피 쿠폰 하나 쏠게요. 맞춰야지. 4세대를 드셨나요? 네, 4세대를 가입했어요. 4세대. 도수 치료. 도수치료. 아, 3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공제를 받았고 20만 원을 냈어요. 30만 원을 공제? 30이랑 20인데 30이 이게 30이 금액을 자기 부담. 30만 원. 자기 부담이 30%? 네, 30%? 아니 그 위에 자기 부담금 공제 금액 위에 있고 비고 도수. 네, 도수치료. 네. 10만 원. 늘 돌려받아요? 아니, 제가 10만 원 낸 거 아니에요? 15만 원을 내셨다고 내고 했고. 35만 원 돌려받는. 자기 부담금이 15만 원, 그리고 35만 원이 보상을 받은 거. 네. 종이 주시. 좀만 더 생각해. 응? 10만 원이 더 금액이. 알 것 같아요. 찬빈 FC 알 것 같아요. 30만 20만 원. 방금 계산기 두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야? 35를 돌려받아요, 고객이. 30만 원을 내고 30만 원을 내가 내고 내는 20만 원을 돌려받아. 돌려받아요. 맞아요. 네. 자, 한 번 갔을 때 얼마 결제했어요? 10만 5천 원. 5만 원. 한 번 갔을 때 5만 원 결제했죠. 네. 그죠? 자기 부담금이 얼마냐면 한 번 갔을 때 4만 원. 얼마 돌려받아요? 보험사에? 2만 원 돌려받죠.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30만 원 병원비를 내가 쓴 거고 보험사에 돌려받은 거는 20만 원 받았어요. 그죠? 네. 자기 부담금이 30%. 여기 뭐라 돼 있어요? 3만 원 돈. 네, 3만 원 또는 30%중 큰 금액. 무조건 3만 원이 공제가 돼버려요. 무조건. 5만 원짜리 치료를 받았는데 3만 원이 공제고 2만 원이 돌려받는. 그러니까 10번을 치료받았고 50만 원을 썼는데 얼마 돌려받았어요? 20만 원 받았죠. 고객 입장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겠죠. 왜? 예전에는 치료받으면 얼마 공제했어요? 5천 원 공제했죠. 그러면은 방금 이 상황이면 1세대는 얼마 돌려받아요? 45만 원을 돌려받겠죠? 그쵸? 5천 원씩 10번만 공제하면 5만 원만 공제하면 되니까. 그래서 1세대 실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실비로 보상을 받아본 사람들. 왜? 공제금이 5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3, 4세대로 바꿨더니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서 내가 돌려받을 게 적으니까 뭐라고 해요, 고객은. 나 보험 안 바꿀래. 내게 1세대가 더 좋아. 안 바꿀래. 바꿀 생각이 없다라. 그죠? 네.
이 보험이 안 좋아 보이죠,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좋아 보이죠. 네. 그쵸? 비급여에 대해서 고객이 좀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사들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저걸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자, 그래서 1, 2세대는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보험 금액이 보험료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손해를 끼친 사람 때문에 보험사도 너가 돈 더 내. 돈 더 내. 그래서 1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보험료가 엄청 부담돼요. 음. 예를 들어서 50대 중년 부부가 1세대, 1세대를 가입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두 사람 실비만 30만 원씩. 둘이 합쳐서 30만 원. 1인당 15만 원씩. 근데 실비를 바꾸면 내가 남이 받은 보험료가 50대가 가입해도 15,000원, 2만 원. 여자가 조금 더 비싸요. 여성분들이 좀 더 비싸요. 왜 비싸냐면 여성분들이 실비를 많이 타먹었어요. 여성분들은 꼼꼼하고 영수증을 잘 챙기시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그렇죠. 네. 영수증 드릴까요? 말 나오기 전에 문 열고 나가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청구를 써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픈 건 남자가 오히려 더 많이 아픈데 청구는 여성분들이 많이 해서 여성분들 보험료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험을 설계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성 보험료가 실비는 조금 더 높게 돼요. 근데 60세 넘어가면 다시 남자가 비싸져요. 왜? 남자들은 암 환자 넘치거든요. 많이 아파요. 여성분들보다 훨씬 많이 아파요. 그리고 여성분들보다 빨리 아파요. 여성분들은 70세, 80세 돼서 아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남자는 60이 스타트예요. 60부터 암, 뇌, 심장 다 아파요. 그 보험사에 손해를 빨리 끼치고 있죠. 그래서 60대부터는 남자 실비가 굉장히 비싸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1세대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 2세대도 있고, 3세대도 있고, 4세대도 있어야겠죠. 정확한 계산이 조금 필요하다.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 입장에서 1, 2세대가 더 좋겠죠? 네. 그죠? 근데 병원은 나는 안 가. 나는 별로 아프지도 않고, 나 도수 치료도 싫어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해. 그러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래서 1, 2, 3세대에서 4세대로 갈아타는 분들도 있다. 보험료를 싸게 내기 위해서 바꾸신 분. 이해되시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상담하고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고객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죠. 제가 1세대를 갖고 있는데 4세대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보시죠. 왜? 고객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판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그걸 판별할 수 있게 기준을 알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실비라는 건 안에 있는 이 보장 내용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잘 들여다보셔야 되고, 고객님들이 몇 년도에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지 연도를 잘 보셔야 돼요. 연도.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실비가 1세대인지 2세대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가입 연도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2년, 네 가지, 2009년, 그 다음에 12년, 그 다음에 17년, 그 다음에 21년. 네 가지만 기억하시고. 저는 이렇게 봐요. 1, 2, 3, 4세대. 네.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고.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이 네 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와요. 그래서 17년도 이후에 보험 가입하셨다? 그럼 대부분 3세대. 21년도 이후에 가입하셨다? 그냥 4세대. 2009년도쯤 가입하셨다? 그럼 1세대. 2012년도, 17년도 사이다. 그러면 2세대의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다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크게 연도만 4개 정도만 외워주시면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실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암에 걸리신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영수증을 많이 줄까요?
감기나 몸살 다친 걸로 여러분들한테 영수증을 많이 주고 다친 감기, 감기용. 그쵸. 작은 것들로 더 청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걸로 보험을 써먹을 일이 많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고객분들한테 이게 보상이 됩니다, 안 됩니다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이 FC 때 실비라는 걸 외우는 게 어려워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10년, 20년 된 사람들도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왜 모르고 있을까요? 제대로 교육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몰라요. 이거 뭐, 아예, 이거 뭐 숫자나 이런 거 외우는 거 힘들어서, 뭐, 지금 4, 50대, 뭐, 50대, 60대 설계사분들 중에 모르는 게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르고 판매를 한다는 거. 그리고 모르고 보험을 청구를 해주고 있다. 그럼 고객이 우리한테 수백만 원짜리 보험료 수정을 줬는데, 이게 얼마가 보상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계산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계산을. 그죠? 사람들이 영수증 쓸 때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해서 줄까요? 아니, 그냥 한 번에. 네, 한 번에 이만큼, 그냥 한 번에. 그 여러분들이 가져오셔가지고 서로 정리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보셔야 돼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청구하고, 고객분들하고 가장 많이 소통하는 보험이 결국엔 이 실비란, 실비. 아시겠죠? 네. 자, 이거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 책상에 붙여놓으셔도 되고 휴대폰 앨범에 이렇게 1, 2, 3, 4세대 저장해 두셨다가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셔도 돼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죠. 아, 동문 FC 나 이번에 MRI 찍었는데 나 실비 얼마 보상받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찾아보고 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눈에 자주 볼 수 있고 내가 빨리 찾아볼 수 있는 곳에 이런 자료를 저장해 두시고 자주 써먹으세요. 꼭 이걸 뭐 컴퓨터처럼 다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제가 중간에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외우고 계신지 안 외우고 계신지. 왜 그러냐면 1년, 2년 된 사람들도 이거 헷갈려 해요. 여러분도 지금 신입이잖아요. 그렇죠? 자, 밖에 나가시면 아무나 데려와서 여기 앉혀놓고 물어보잖아요. 다 틀려요. 제가 장담하는 거예요. 다 틀려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잘 배워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업하는 내내 고객분들 만나서 실비라는 거를 전달을 드릴 때 굉장히 써먹기가 좋은 교육 내용이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병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병원 갈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떤 보장을 받는지 알고 계셔야 제대로 보장을 받죠. 보험사에서 실제로 돈을 적게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빨리 전화해야죠. 돈 적게 들어왔다. 아시겠죠? 네. 네, 실비 그 1차 교육은 여기서 마치고 2차 교육 제가 이따가 이어서 또 할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얼마나 있다 시작하나요? 10분 이따 하죠. 네.